대통령 놀이 빠진 이재명 100개의 망신살, 정말 100개의 망신살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주말 동안 많은 그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지난 12일에 최근에 무슨 뭐 국정 보고를 듣는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국정 보고를 듣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도 지금 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 운동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일에 동부가 역사재단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두 군데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 앞에서, 특히 동부가 역사재단은 그 역사를 전공한 교수 앞에서 본인이 자기 그 얇은 그 지식을 가지고 막 계급으로 막 누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의 어떤 인성 같은 데 대해서도 지금 막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박지향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 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인데, 자, 그런 인성 논란과 별개로 이재명의 그 5개 재판 중단된 것 중에 하나가 대북 송금 재판이고, 거기에 이화영을 공소 취소시켜줘서 자기도 공소 취소 받으려고 막 하고 있는 게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죠. 거기와 연관된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지금 그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동부가 역사재단에서는 환빠 이야기했죠. 환단고기 신봉자. 이제 다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역사학자한테 역사교육 관련해서 환빠 논쟁이 있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막 다그쳤죠. 그래서 소위 제야, 그러니까 그 박지향 이사장이 제야 사학자 이야기 같은데 저희로서는 전문 연구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로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도 이재명이 결국은 역사를 뭐 어떤 시각 입장에서 볼 거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막 다그쳤습니다. 이 주류 학계에서는 지금 환단고기는 일종의 위서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또 용산에서 그걸 또 수습하느라고 무슨 환단고기 발언은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지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뭐 뒷마무리 하느라고 이재명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했던 것을 또 주워 담느라고 소동이 있었죠. 이것은 이재명의 어떤 천박한 역사인식, 뭐 역사인식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 전문가 앞에서 이런 것을 몰아치면서, 특히 이 박지향 이사장이나 이학재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임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무안을 주고 망신을 줘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다는 것이 지금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 정권에서는, 저도 청와대 출입을 할 때 보면은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새로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 전 정권에서 임명을 해놨던, 저 알박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임명을 해놨던 공공기관장, 아니면 이런 저거 학술단체장, 동부가 역사재단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여기에 대한 기관장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고민이죠. 왜냐하면은 이 기관장들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1년을 더 연장하기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장들은 3년, 최대 4년인데 대통령 임명권자인, 인사권자인 대통령 5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항상 정권이 들어서면은 쫓아내려고 가든 수단을 다 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 쫓아낼 때 주로 뭐 거기에 대해서 딜을 막 파가지고 법인카드를 막 캐거나, 그래서 법인카드 가지고 뭐 사먹었다 이렇게 해서 막 쫓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수법 하나가 뭐냐, 바로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쫓아냈을 때 막 법인카드로 파고 해도 내 임기가 있는데 하고 이렇게 버티니까 그 기구를 없애버렸죠.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실상 똑같은 거, 그걸 새로 만들면서
새로 임명을 했죠. 그것도 이제 좌파 출신은. 그런 방식으로 그 다른 곳에도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 기존에 있던 기구를 바꿔버림으로 해서 그럼 그 기구의 기관장도 같이 나가게 만들고 사실상 똑같은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자기들 사람을 갖다 앉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등장한 새로운 수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한 수법이 공개적으로 막 망신을 줘가지고 못 견뎌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박재양 이사장, 동북아 역사재단도 그렇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느냐. 공개적으로 TV로 생중계되는데 이학재 사장은 이 삼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보수정당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해서.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으니까 인천공항공사 같은 데 되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사람들을 막 보내야 되는데 임기가 3년이니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망신을 줘가지고 못 견뎌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했죠. 출국 검사 때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데 수만 달러를 책 사이에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 이것은 세관에서 하는 거지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 업무는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이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하면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쭉 하니까 이재명이 막 망신을 주기 시작하죠.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아니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언제 사장 됐어요? 이렇게 막 망신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는 이학재 사장이 사실상 발끈했죠. 발끈해서 입장문을 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이 마치 지시하듯이 했습니다. 지시하듯이 수화물을 100% 다 뜯어봐가지고 그 책이 있으면은 그 안에 돈이 들었나 안 들었나 달러가 들었나 안 들었나 전수조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재가 이틀 있다가 SNS에 글을 올려서 100% 수화물 계장 검색하면 공항 마비됩니다. 공항 마비됩니다. 이렇게 한 방 날렸죠, 사실. 한 방 날렸죠.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 오늘 이제 걸려들었다 싶은 거죠. 오늘 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학재 사장을 향해서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나가라는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망신을 줬는데 반격을 하니까는 반격했으니까 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 그렇게 반격을 해? 나가.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거죠. 김지호 대변인은 이재명의 정무조정실 특권입니다. 대표할 때. 이재명의 업무 지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행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공적 요구다. 공적 요구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는 뜻이 없다면, 조직을 책임있고 운영할 뜻이 없다면 자료를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나가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인생의 문제고, 이게 내쫓는 방법이 진화했죠. 이재명 정권에서. 공공기관장,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내쫓는 방법이 진화했는데, 그건 별개로 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공공기관장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망신 주고 아니면 기구 없애버리고 해서 내쫓고 자기들 사람들 앉히려고 할 텐데, 물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자, 그런데 그 중에, 100달러짜리를 이 책갈피에 끼고 나가면 수만 달러도 안 걸린다는데 실제로 그런가? 자, 그 이야기가 있죠. 책 안에 달러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냥 다 통과시켰느냐. 다 전수조사해라. 근데 공항공사 쪽에서는 그 전수조사하면은 공항 마비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죠. 조선일보
2023년 2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자, 김성태의 대북 송금, 색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 숨겨 보냈다. 책 사이에 달러 숨겨를, 달러를 숨겨가지고 대북 송금할 때 보냈다는 겁니다. 일단 중국으로, 자, 기사 내용이 이겁니다.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의 당시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등을 위해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그 김성태 전 회장은 그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임직원 수십 명에게 달러를 배분을 한 다음에 서적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서 중국으로 출국시켰다. 김성태가 총지휘한 그 수법이죠. 자, 김성태하고 이화영은 그걸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화영은 지금 뭐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을 했죠. 근데 이제 다 보고를 했다고 치면은 그 수법까지 다 보고를 했겠죠. 아, 우리 김성태 회장이 보니까는 기발한 방법으로 중국으로 돈 보내서 북한에 가게 했다. 어떤 방법? 화장품 케이스에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책 안에 책 사이에 만원 달러 막 100달러짜리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거 굉장히 공교롭지 않습니까? 저거하고. 공소장에 보면은,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에 보면은, 미하 80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반출한 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제공을 했다. 그것이 제가 항상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뇌물 준 것을 이렇게 계좌이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송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북한으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는 중국에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필리핀에서 또 그때 줬다고 했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야기한 대로 10,000달러 이상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10,000달러인 거예요. 그 이상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 차이에 끼워서 나간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이 그 수법이 있는데, 그걸 또 모르느냐? 나는 들었는데. 김성태 이하영 통해서 들었겠죠. 나는 들었는데 그 수법도 모르느냐? 전수조사해. 그런데 그 이학재 사장은, 우리 그 공사에서 30년 근무한 사람도 그런 걸 잘 모르더라. 아주 보안 전문한 사람만 그런 수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무도 모르는 그 수법을 어떻게 이재명은 알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망신줘서 쫓아내야 되니까 그걸 얼떨결에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